네, 지난해 깊은 내용을 겪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2월 박광수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비어있고 국비 예산까지 삭감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박광수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영화 감독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정말 이사장직을 거듭 사양하시다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수락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예, 먼저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작년에 그 영화제가 내용을 겪으면서 예. 그 혁신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 영화제하고 특별히 그 관계가 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한 1년 동안 열심히 영화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감동을 좀 받았어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영화제 안정을 찾는 게 이제 당신이 영화제 이사장을 맡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해줘서 네.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영화인들의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필드에 계실 때 많은 영화인들과의 뭐 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혁신회의가 지난 작년에 하반기 때 매주 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이제 뭐 시민들의 참여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에 좀 마음이 움직이셨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싸워가면서 한 일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담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뭐 2월 임기 시작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 어떻게 좀 꾸려나가겠다 이런 좀 청사진이 좀 서셨는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맡은 지 한 2달 동안 와서 이제 그 전 직원이 47명인데 다 이제 개별 면담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행사들도 들여다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마켓 위원장이나 집행위 부위원장을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해 가면서 집행위원장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후보가 적절치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뽑는 방식에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냐면 이제 영화계가 바닥이 이렇게 넓지가 않은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공모 형태를 통해 가지고 뽑는 게 쉬운 방식은 아닐 겁니다. 이게 괜찮은 사람들이 잘 나서지 않으려고. 부담을 갖는 건가요? 네, 부담을 갖고 이제 거기 남들하고 경쟁한다는 것도 좀 내키지 않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원했던 건 이제 새로운 그 세대 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영화계가 이제 그 많이 변하고 있지만 영화제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이제 신임 집행위원장을 원했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또 이제 영화제가 좀 이제 눈이 좀 높은 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대우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뽑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영화제 멤버들을 면담을 쭉 해보니까 그 중에 이분은 영화제 집행위원장 응모를 냈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안 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부위원장으로 뽑은 분인데 이번에 그 수석 프로그래머 말씀하신 박도신. 박도신 죄송합니다. 수석 프로그래머는 아닌데 프로그래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집행위원장 대행을 그분이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행사는 이제 그렇게 끌어나갈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럼 집행위원장을 만약에 이 방식이 아니라면 뭐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관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 박도신, 강승아 부집행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거기서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 그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도신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혀 본인이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부위원장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좀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 내용을 겪으면서 이 공통된 아마 그런 목표 의식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이 크게 줄었고 이게 이제 뭐 영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영화제들은 뭐 존폐를 걱정해야 될 위기고 또 부산국제영화제도 지난해 20%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체감을 했을 테고. 자, 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뭐 어려움이 좀 있죠. 그리고 국내 영화제가 한 5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작은 영화제들은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일단 경험이 있고 네. 예산도 좀 축소해서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근데 의외로 뭐 스폰서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의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 이제 지원금 같은 게 이제 축소될 거로 예상은 하지만 뭐 그게 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가 영화관 그 입장 부담금 폐지, 물론 뭐 국민을 위한다, 부담을 줄이겠다는 뭐 이 목표가 있긴 하지만 또 지역 영화 지원 사업 예산이 뭐 거의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굉장히 이 반대로 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어떻게? 근데 이번에 그 영화진흥 그 기금 그 폐지한 거는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사실은 그 영화 그 티켓 중에서 가격 중에서 이제 그 배급업자와 극장에 들어가는 수익 중에 3%를 영화진흥기금으로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내는 그 돈에서 그 3%가 채용됐던 건 아닙니다. 아, 실제적으로 내가 내는 티켓 값에 포함됐다는 게 아니고. 영화계에서 영화계를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제 빼버렸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뭐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우려할 만한 일이죠. 할 만한 일이나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티켓에서 빠지던 돈이 왜 사라졌느냐? 그건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한테서 돈을 걷었던 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그 이사장님께서 감독 시절에 이런 어떤 실무 경험들 그리고 또 영화인들과의 네트워킹 그런 인맥, 맨파워들 이런 것들이 이사장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 유수 영화제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3대 영화제들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뭐 문제가 많긴 하지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또 벤치마킹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실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영화제는 대체로 좀 많이 위축되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 유별나게 칸느 영화제만은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칸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사실 지원해서 하는 영화제거든요. 그 베를린 영화제도 이제 그 독일 정부하고 베를린 시가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국가에서 하는 영화제들이죠. 이거 저희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산국제영화제 이 정체성 어떻게 살려나가는 게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정체성은 처음에 저희가 그 96년도 영화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3회까지 그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때 설계했던 데서 아직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시아 영화를 중심이 되는 영화제고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협의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와서 영화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대로 있는데 그 점은 이제 좀 다시 재고해 볼 시기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아시아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한테 예전같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들이 거의 전 세계로 바로 소개되잖아요. 뭐 이런 시대에서 지금 아시아적 그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저 뭐 이창동 감독이나 뭐 김성수 감독 이런 거장들이 사실 이제 감독님 감독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의 영화인들이 이제 이사장직 수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감독을 하면서 조감독 출신들이 이제 감독으로 데뷔한 사람들이 17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창동 감독, 그렇군요. 김성수처럼 이제 또 허진호 뭐 이런 그 성공한 감독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사장 맡는 거를 이렇게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혹시 뭐 집행위원장이 못 찾는다면 저희가 좀 나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기대와 함께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화 감독들은 영화를 잘 만드는 노력을 하시라고 제가 사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려운 자리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국정화제 박광숙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